마음의 힐링과 종목 수익 함께 가져가는 이 시간, 안녕하세요. 정우의 데이트입니다. 책을 읽지 않는 사람은 단 한 번의 인생을 살지만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은 여러 번의 인생을 산다. 이 체코의 소설가 밀란 쿤데라의 말입니다. 우리가 다른 이들의 삶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건 오로지 책을 통해서일 텐데요. 최근 외국에서는 이 독서와 관련해서 슬로우 리딩이 큰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책을 빨리, 많이 읽는 게 아니라 천천히, 차분하게, 꼼꼼하게 들여다보자는 운동인데요. 책을 한 권을 읽더라도 보다 깊이 들여다보는 것이 진짜 독서의 참맛이다. 이런 거 아마 독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긴 연휴로 인해서 나들이 가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고요. 영화를 보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죠. 또 집이나 카페에서 조용히 독서를 즐기시는 분들도 참 많으실 텐데요. 남은 연휴 동안 또 날씨 좋은 5월 동안에 오며 가며 이렇게 독서를 즐겨보시면서 내 한 번의 인생 너머로 더 많은 경험 얻으셨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오프닝 열어봤습니다. 자, 5월의 첫 거래일 월요일 정오의 데이트 출발할게요. 안녕하세요. 2015년 5월 4일 월요일 정오의 데이트 인사드립니다. 5월 첫 데이트네요. 여러분 달력 한 장 넘기셨어요? 저는 사실 달력을 넘기는 걸 매달 이렇게 깜빡깜빡 하는데요. 보니까 어머니께서 제 방 달력을 넘겨주셨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다음에는 내가 어머니 부엌에 있는 달력을 내가 직접 넘겨드려야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5월에는 어버이날도 함께하고 있잖아요. 5월 계획 다들 좀 세우셨어요? 세월이 참 빠르다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5월에는 연휴도 좀 많고 날씨도 참 좋은 달이라서 내가 그동안 좀 미뤘던 일들 진짜 꼭 해야지 라는 다짐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무얼 해도 사실 참 다 좋죠. 더 많은 경험 그리고 더 많은 추억이 함께하는 그런 2015년 5월 여러분들께 함께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해봅니다. 자, 5월의 첫 정오의 데이트도 힘차게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날씨가 참 좋더라고요. 자, 데이트 참여 방법은요. 이토마토닷컴 들어오시면 저희 아자아자 게시판 클릭 후에 게시판 참여 가능하시고요. 문자 참여도 가능하세요. 샵 2828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전화 참여로는 02325-8200 전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종목 상담 문의 주시게 되면은요, 세 분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자, 오늘은 금산 전문가 함께 하고요. 또 부장 전문가 함께 하고요. 하나투자증권 황정훈 과장께서 함께 도와주실 예정입니다. 많이 문의 남겨주세요. 내일이 또 어린이날이라서 주식시장이 계속 좀 휴장을 맞고 있네요. 그죠? 궁금하신 분들 오늘 월요일장에 몰아서 다 많이 물어봐 주세요. 자, 게시판에 함께 하시는 분들께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찍 오신 분들 참 많으셨어요. 아까 별아별아 님도 함께하고 계시고요. 정대 출석합니다. 반가요. 라면서 가장 먼저 인사를 또 남겨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코크레 머피님, 정대 출석합니다. 승리하는 자는 자기 적보다 3분을 더 버티는 사람이다. 그 3분 하나에 승리의 한 끗 차이가 결정이 된다. 이런 말인 것 같은데요. 너무 좋네요. 5월도 멋진 글귀로 인사를 주셨습니다. 머피님 반갑습니다. 마로니의 입새를 보면님, 보름만 더 있으면 마로니에도 꽃을 피울 겁니다. 그렇군요. 마로니에 꽃이 있는지 몰랐어요. 마로니에 하면은 그 칵테일 향기 가수밖에 잘 몰랐는데 꽃이 있군요. 찾아봐야겠습니다. 그리고 네, 스위타님도 함께하고 계세요. 어앵커님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정대 출석합니다. 해주셨고요. 반갑습니다. 5월도 화이팅이요. 동우동우님, 어드리 앵커님 안녕하세요. 라면서 웬일로 즐거운 이야기로 이렇게 인사를 주시니까 제가 약간 어색한데요. 반갑습니다, 동우님. 체리 농사꾼님, 5월 첫 방송이네요. 3일 동안 희재씨 보고 싶어 혼났네요. 오랜만에 서울에서 결혼식 있어서 갔는데 합정동 가고 싶은 마음 꾹 참았습니다. 황금 연휴 푹 쉬셨죠? 라고 하셨어요. 네, 저는 당직이니까 이 회사를 잘 지켰습니다. 금요일에도 있었는데 이 결혼식이 5월에 완전 많잖아요. 이것 때문에 올라오신 분들 많으셨던 것 같아요. 합정동의 공기도 좀 구경 와주시지 그러셨어요. 주한파님, 희재님 연휴에 푹 쉬셨나 봐요. 얼굴도 피부도 좋아지셨어요 하셨습니다. 저 진짜 피부가 좀 좋아진 것 같아요. 3일 동안. 그래도 뭐 출근은 했지만 그리고 일찍 일어나서 기사도 썼지만 자는 게 이렇게 새벽 출근이랑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많이 좀 잔 것 같습니다. 매끈한 피부로 여러분들께 5월 인사드릴게요.
뿌잉뿌잉 장세미님 안녕하세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칠봉이님도 희재씨 반가워요. 5월 좋은데 꽃가루 많이 날려요 하셨습니다. 알러지 있으신가 보다. 그죠? 저도 방금 전에 식사하면서 우리 허 팀장님도 꽃 알러지 때문에 고생하셨다고 하셔가지고 진짜 이거 봄에 사람 잡겠구나 이런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약 같은 거 같이 챙겨 드셔야 돼요 하셨죠? 제가 약을 이렇게 말려놓다가 세미만 대주주님께서 치맥할까요? 하다가 그 생각이 나서 저도 모르게 이렇게 손을 했네요. 죄송합니다. 냄새를 잘 보는 소녀님까지 인사 나눠볼까요? 어라 희재 누나 볼 시간이에요. 아인슈타인 박사가 말했습니다. 과학기술이 인간 사이의 소통을 뛰어넘을 그날이 두렵고 세상은 온통 바보천치들의 세대가 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 과학이 아무리 발달하고 진보해도 정대만큼 인간의 향기 날 수는 없다 이 말인 것 같아요. 너무 좋습니다. 5월달 글귀까지 이렇게 좋게 얘기해 주시니까 기분 너무 좋은데요.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좋은 소식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우리 정오의 데이트 차피디님 귀 빠진 날입니다. 많이들 축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새벽에 저도 몰라가지고 늦게나마 노래 불러드렸는데 얼굴을 잘 안 쳐다보시더라고요. 쑥스러웠나 봐. 그쵸? 차피디님 축하드립니다. 선물 빨리 알려주세요. 갖고 싶은 거. 종목 상담으로 저희 오늘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힘찬 5월 첫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지금 조금 연결이 더뎌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거든요. 시청자님께 빠르게 또 전화하는 동안에 다시 불러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시청자님. 예. 반갑습니다. 애타게 제가 외쳤네요. 5월 잘 출발하고 계세요? 예. 다행입니다. 네, 힘찬 출발에 제가 전략 도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어떤 종목 좀 알려드릴까요? KCC요. KCC 갖고 계세요? 네, 매수가 비중도 같이 알려주시면요. 55만 9천 원. 55만 9천 원에 60%요? 예. 시청자님, 좀 물 한번 타셨나요? 네, 비중을 늘리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좀 내려가다가 한번 더 잡으신 것 같은데 지금 가장 좀 답답하신 부분, 걱정되시는 부분 어떤 거세요? 박스권에 있어가지고 너무 오래 기간 내가 작년 11월부터 매수를 시작했는데. 지금 너무 좀 지루한데 전망이 어떨까 궁금하신 거죠? 예. 알겠습니다. 비중이 좀 많으신데 어느 자리에서 그럼 비중을 또 조절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 같이 체크해 볼게요. 예. 네. 자, 우리 시청자님 첫 종목 KCC입니다. 금산 전문가님 연결할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전문가님 KCC입니다. 사실 작년에 이렇게 건축 자재 섹터 참 좋았었거든요. 근데 최근 시청자님이 이 종목 때문에 고생을 좀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어떻게 가져갈까요? 예, 지금 매수가가 55만 9천 원이면 이제 큰 부담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돼요. 다만 그 비중만 좀 그 조절을 해 나가시면 괜찮겠다 이렇게 판단이 들고요. 이 KCC 그러면 국내 그 최대의 그런 그 건축이라든지 이런 산업자재 생산업체죠. 보통 우리가 이 건자재라는 것은 보통 우리가 이 건축용 내외 장재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부분하고 그다음 우리 페인트 같은 경우 자동차에 들어가는 그 페인트가 있고 또 선박에 들어가는 그런 페인트가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놓고 봤을 때 지금 KCC는 사실은 시장 이 종목을 놓고 보면은 주가가 월봉을 한번 딱 보시면요. 월봉을 보시면 이 종목 주가가 언제부터 상승을 했었냐면 쉽게 말하면은 지금 그 8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주가가 고성장을 했던 기업입니다. 네,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 이제 제가 보는 관점은 이제 실적면을 놓고 보는데요. 이 실적이 지금 그동안의 실적을 잘 보시면 그 2011년도, 2012년, 2013년, 2014년 매년 보시면요. 매년 영업이익 자체가 매년 대략 한 500억 정도씩 계속 증가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 영업이익이 지난해 영업이익이 지금 2,734억이잖아요. 그럼 과연 올해도 이 정도 과거에 그 우리가 연간으로 따지면 500억 이상의 영업이익이 나올 것이냐 그걸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저는 지금 자리가 어떻게 보면 지난해가 사상 그런 최고의 영업이익이 나왔다고 보고
올해 지금 영업이익이 얼마가 나와줘야 이 추세가 유지가 되냐면요. 올해 적어도 3,200억에서 3,300억 정도의 그런 영업이익이 나와줘야 돼요. 그래야 주가가 반등을 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올해 영업이익은 제가 봤을 때 지난해 영업이익 요 정도 수준은 좀 넘어갈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난해보다도 500억 정도가 증가하기라는 것은 제가 여건상 놓고 봤을 때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종목은 실적도 괜찮지만 이런 그 지분 가치를 놓고 보면 그 삼성 에버랜드 지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점은 주가를 놓고 봤을 때 현재 이 가격대에서는 크게 저는 부담이 없다고 보는데, 다만 이제 실적이 고성장을 하다가 보니까 올해 과연 이 실적이 안 나왔을 경우에는 주가는 장기 박스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매수가가 55만 9천 원이면 보니까 최근에 좀 매수를 하신 것 같는데요. 지금 자리는 굳이 매도하지 마시고 가지고 계시다가 매수가 오면 비중 60% 중에서 20%만 일단 보유하세요. 20%는 일단 보유하시고 나머지 40% 일단 매도를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가격을 놓고 보면 주가가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조금 더 나올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충분한 지금 조정을 받아줬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한 60만 원 정도까지의 상승 여력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비중만 한 20%만 가져가시고 나머지 40%를 매도하는 전략이고요. 매수가 정도 오면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시청자님. 네, 좀 들어보셨는데요. 비중 조절로 가져가 보시는 전략 좀 도움 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참고해 두셨다가요. 꼭 기억해 주시고 또 중간에 답답하시면 전화 주세요.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네. 5월에도 더 빨갛게 수익이 잘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운 내시고요. 다음 종목 한번 가볼게요. 저희 증권통으로 A업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서울 반도체 문의 주셨습니다. 사실 LED 종목이 최근에 시장에서 큰 주목을 받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오랜만에 문의가 들어오는데요. 이 시청자님께서는 19,000원에 잡으셨고 50%이십니다. 비중을 늘리셨거나 아니면 최근 바닥에서 잡으셨거나 둘 중 하나가 아니실까요?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금산 전문가님, 서울 반도체 도대체 언제쯤 좀 화끈한 반등을 줄 수 있을까요? 예, 이제 서울 반도체가 그 1분기가 영업이익 이제 소폭 그 흑자로 일단 전환이 됐죠. 그런데 지금 우리 LED 이 빨강 다이오드 같은 이런 그 산업은요, 이게 매출하고 영업이익이 역성장하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 기업의 그런 자회사를 제가 그 반영을 하더라도 현재 지금 시가 총액이 1조 1천억이잖아요. 요 1조 1천억, 물론 주가가 많이 빠졌지만 지금 이런 반도체 업황에 놓고 본다면 현재 시가 총액도 상당히 좀 부담스럽다고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이게 이 자회사 가치를 반영해도 저는 상당히 부담스럽다고 봅니다. 이 가치가, 이 1조라는 자체가. 저는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은 그 매수가가 지금 19,000원에 50%를 가지고 계시는데요. 이 종목은 물론 주가가 5만 원대 주가가 작년도 한 이맘때 보시면 작년도 한 4월 달이 주가가 5만 원에서 주가가 내려왔잖아요. 주가 지금 많이 빠졌어요. 이거는 기술적인 반등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이라는 것은 실적이 뛰어나거나 또는 기업에 대한 스토리가 있어야 됩니다. 스토리란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성장성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 서울 반도체가 이 주가가 확실한 모멘텀이 없고서는 주가가 반등 추세적인 상승이 나오기가 어려워요. 이거는 19,000원에 매수하시면 지금 거의 손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저는 이 반등이 나오면은 한 2만 원 정도까지 오면 일단 전량을 매도를 하시고요. 종목을 교체하는 그런 전략을 저는 제시를 해드리고, 저는
우리나라에 있는 이런 IT 업종들,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하이닉스, LG전자, LG디스플레이, 삼성 SDI, 그다음 삼성전기, 삼성테크인, LG이노텍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저는 지금 IT를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이 종목은요, 한 2만 원 정도 오면 전략 매도하고 종목을 교체하는 그런 전략이 바람직한 투자 전략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제가 판단이 됩니다. 네, 시청자님 사실 지금 평단가이신지 아니면 그냥 전부 매수가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지금 자리가 큰 손실 구간은 아니시거든요. 그래서 2만 원에 반등치에서 전량 매도, 종목 교체를 해보시는 전략도 한 번쯤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증권통으로 업님께서 보내주신 종목 두 종목 서울반도체까지 살펴드렸습니다. 우리 차 PD님 선물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아이디어를 주고 계세요. 먼저 스웨타님, 머피님, 동훈님, 별아별아님, 다 냄새를 잘 보는 소녀님도 차 PD님 너무 생일 축하드린다고 또 이렇게 짝짝짝 보내주셨어요. 이 뿌잉뿌잉 장세민님께서 아모레퍼시픽 한 주를 제가 드리면 좋아하실 거라고 하시네요. 이런 과한 선물 좋아하신다고 또 어필을 해주고 계세요. 우리 차 PD님도. 그런데 아내분께서 생일 선물로 소주 2병 받으시기로 하셨대요. 아우. 너무 저는 아모레퍼시픽으로 화답을 해야 되는 걸까요? 한 주에 장난 아니네요, 그렇죠? 드리도록 해야 될 텐데 지금 저 확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저도 못 사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좀 더 생일 선물은 고민을 해보도록 할게요. 말이 막 거짓말을 하려니까 버벅이게 되네요. 별과신님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라고 남겨주셨고요. 향긋한 봄향기처럼 님도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시진핑 친구분도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내 친구 시진핑님. 5월은 주가도 좀 만개를 했으면 좋겠네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아마 그에 화답하는 그런 증시가 펼쳐질 거라고 저도 믿고 싶습니다. 시진핑 친구분 너무 필명 재밌으신 것 같아요. 아베 친구나 오바마 친구분 안 계실까요? 궁금하네요. 아베 친구분 계시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많은데, 그쵸? 자, 해버 나이스데이 님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이젠커님, 간만에 봐요. 잘 지내셨죠? 라고 남겨주셨네요. 네, 벌써 5월이 됐네요. 지난달에 와주셨던 것 같은데 5월에도 정대 많이 와주시길 바랄게요. 반갑습니다. 제가 준비한 심리 테스트로 여러분들의 속마음을 한번 또 테스트하는 그런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제 여름 됐으니까 바다에 많이 가시잖아요. 근데 사실 여름 바다에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정말 바다의 매력을 보기 위해서는 겨울 바다에 한 번쯤 가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하는데요. 오늘은 상상 속으로 겨울 바다를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은 지금 가도 사람이 그렇게 많진 않은데요. 바다에 나 혼자 있어요, 해안가에. 이때 뭔가 내 가슴속에 끌어오르는 한마디를 바다를 향해 외칩니다. 이때 여러분들은 어떤 한마디를 외치실지 가장 가까운 것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보! 이런 분들 계세요? 당황스럽네요. 그리고 사랑해! 이거 누구누구의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야 사랑해! 혹은 행복하자! 이런 거. 그리고 세 번째는요. 화이팅! 내 인생 잘하자! 이런 거 외쳐주실 분들 3번 골라주시고요. 바보! 사랑해! 화이팅! 이거 한꺼번에 하시는 분들 4번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라면 그거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 예전에 엽기적인 그녀 보셨죠? 견우야 미안해. 나도 어쩔 수 없는 여잔가 봐. 이거 아유 오글거려라. 이거 꼭 한번 해보고 싶었거든요. 저는 바다 가면 그걸 해볼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 여기서 가장 가까운 걸 외치라고 한다면 저는 3번 내 인생에 대한 화이팅을 한번 외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골라주세요. 바다 가서 내가 외치고 싶은 한마디. 자, 쿠크레인 머피님께서 사랑해 외치실 거래요. 사랑하는 분께 사랑해를 외치시는 머피님. 어떤 결과실지 상상 안 되시죠? 4번. 스웨타님께서는 4번 해주셨어요. 다 하신대요. 욕심도 많으셔라. 얼마나 메시지가 많으시면, 그쵸? 자, 별아별아님도 저랑 비슷해요. 역시나 화이팅! 마로니의 입새를 보면님, 7번까지 가셨어요. 아무 말도 안 한다. 그냥 감상한다. 너무 좋죠. 파도 소리. 인생은 추입이다. 반갑습니다. 처음 뵙는 것 같은데요. 없지만 그 중에선 2번 하면서 사랑해 외쳐주신대요. 누구를 향한 메시지세요? 궁금하네요. 향긋한 봄 향기처럼님은 바보. 누군가요? 그 바보 궁금합니다. 바보를 외치실 분이 계실 줄은 몰랐습니다. 자, 동우동우님은 어이젠커님 기다려라 내가 딜스할 테니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참
참 못되셨어요. 그렇죠? 장난입니다. 어떤 거에 가깝다고 봐야 될까요? 동우님의 메시지는. 자, 뿌잉뿌잉 장세민님께서 저를 질책하고 계세요. 아, 저 못된 연기 욕심. 죄송합니다. 욕심 조금만 더 채울게요. 그래야지 좀 키스트에서 연락이 오지 않겠어요? 그렇죠? 파란 머리 붉은 해피님 출석해주고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붉은 해피님 몇 번 바다에서 좀 외치실 것 같아요. 메시지 같이 남겨주세요. 자, 여러분들께서 1번부터 4번까지 그래도 다 남겨주고 계시는 것 같거든요.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입니다. 자, 오늘은요, 내 인생에 대한 반성도 얼마나 갖고 있을까? 내가 과거를 얼마나 돌아보고 있나? 요거에 대한 테스트 결과 나갑니다. 자, 1번부터 가겠습니다. 바보 외치셨던 우리 향긋한 봄향기처럼님. 의외였어요. 바보를 택한 당신, 인생의 반성도는 30%입니다. 여기서 바다가 의미하는 건 추억. 그러니까 지금까지 인생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외치는 말에 당신의 생각이 반영이 되어 있죠. 바보와 같이 누군가를 탓하는 대사를 외친다는 건 지금까지 인생을 사실 그렇게 반성하고 있지는 않은 겁니다. 실패를 하더라도 후회하지 않는 그런 긍정적인 인생을 살아왔거나 혹은 정말 앞서 말대로 남 탓만 하고 있는 그런 인생일 수 있습니다. 한 번쯤 되돌아보기를 라는 결과 나오고 있습니다. 남 탓을 하셨거나 아니면 너무 순조롭게 살아왔거나 둘 중 하나래요. 바보 아니면 다른 사람 욕하시는 분들 한 번쯤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날고파님 반갑습니다. 날고파님 2번 해주셨고요. 동우동우님도 2번 택해주셨고요. 인생은 추위비다님도 2번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사랑에 선택해주셨던 머피님도 같이 가볼까요? 사랑이든 누군가에게 마음을 보낸다는 건 지금까지의 삶을 반성하고 있지만 현재 열중하고 있는 대상이 있고 과거를 그 때문에 되로 돌이켜 볼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하네요. 정신적으로 그 상대에게 상당히 충실해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 상대에 대한 마음으로 과거를 돌아보지 않게 될 수도 있으니까 객관적으로 주변 사물을 보는 게 필요합니다라는 결과 나옵니다. 누굴 그렇게 좋아하고 계세요, 그렇죠? 많은 분들께서 또 사랑해를 외쳐주시니까 좋은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3번 가겠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 별아별아님 3번 해주셨고 냄새를 잘 보는 소녀님도 보이즈비 앰비셔스 하셨거든요. 결국 나에 대한 이 파이팅 아니실까요? 그렇죠? 파이팅 등 자신에 대한 메시지를 말하고 있는 사람은 지금까지 인생을 충분히 반성하고 긍정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물론 최근 무언가에 실패했을 수도 있지만 이런 이들은 또 다른 목표에 다가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까지처럼 반성을 하고 나아간다면 앞길도 잘 열릴 겁니다. 라고 남겨주셨네요. 오늘 저 잘 선택한 것 같아요. 다 같이 받아가셔서 화이팅 한 번씩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4번 갈까요? 아까 스위타님께서 4번 해주셨는데요. 다 선택하니 당신은 인생에 대한 반성도가 5%입니다. 인생도 심리 테스트도 좀 더 진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스위타님 욕심부리 지려다가 지금 반성 안 하는 사람으로 낙인 찍히게 됐어요. 심심풀이니까 재밌게 넘겨주세요. 자, 다른 이야기들 올라오기 전에 바로 종목 상담 가겠습니다. 자, 지금 전화 온 종목이 올라오고 있네요.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기업은행요. 기업은행. 네, 은행주를 갖고 계시군요.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15%에 네. 14,100원이요. 15% 14,100원이요. 네네. 시청자님 최근에 좀 들어가신 건가요? 네, 이번 그러니까 잘 올라갈 때 따라잡으신 거죠? 네네. 지금 좋은 수익을 좀 보고 계시는데요. 네. 특히나 오늘 장에서 얼마까지 가져가야 되지 고민되실 것 같아요. 네, 네. 들어가실 때 어느 정도 보셨어요? 글쎄, 뭐 한, 17,000원쯤 17,000원 선. 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했는데, 네. 어떻게 될지 궁금해서. 알겠습니다. 자, 자세하게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네. 네, 기업은행. 자, 금산 전문가님, 네네. 17,000원 갈 수 있을까요? 예, 지금 기업은행은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제가 현재 시장을 놓고 보면요. 지금 이 역발상적인 투자라고 봐야 되겠죠. 사실은 이 은행주를 매수해서 보유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역발상적인 투자라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기업은행도 이제 괜찮은데 이제 기업은행은 제가 왜 조금은 좀 깨림직하냐면요.
지금 기재부가 지금 4%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요 기업은행의 지분을 기재부가 4%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7월에서 8월 정도 되면은 이 물량이 아마 나올 것 같아요. 이 물량이. 그러니까 이 정부 지분 이 4%가 만약에 출회가 됐을 경우에는 주가의 조정도 염두를 해 두셔야 돼요. 전 그래서 기업은행보다는 제가 우리은행을 제가 이야기해 드리고요. 자, 먼저 기업은행에 대해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면 지금 자리에서 이 기업은행은 사실은 이 배당 투자도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 보통 기업은행이 지난해 보면은 배당을 한 450원 정도 이렇게 배당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마진이 안정적으로 돌아가고 있고 그 다음은 이 국민연금의 이 배당주 관련 자금 집행을 고려한다면 이 배당주로서의 매력은 충분히 저는 있다고 봐요. 보통 이 배당주를 투자하실 때는 보통 하반기에 가서는 그때 넣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제가 봤을 때는 배당주로서의 저는 장점도 있고 제가 봤을 때는 실적도 그렇게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이 종목은 조금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조금 중기적인 관점으로 놓고 보셔야 돼요. 그 비중도 지금 15% 정도 되니까 15%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딱 20%면 20%, 25%면 25% 이렇게 하시고요. 이 종목은 비중을 조금 더 늘리세요. 오늘 자리에서 비중을 늘리지 마시고요. 항상 이 조정을 받을 때 이 종목 한 15,000원대 초반에서는 충분히 비중을 더 늘리셔도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가지고요. 이렇게 하십시오. 만약에 좀 단기로 보는 거와 좀 길게 보는 것을 제가 두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 월봉상으로 한번 놓고 보세요. 항상 일봉을 놓고 보지 마시고 또는 월봉이나 연봉을 놓고 보시라고요. 월봉상으로 놓고 보면 이 종목의 단기적인 그런 매도 가격은 얼마로 일단 볼 수가 있냐면 제가 그 기술적인 지표 중에서 제가 파라볼릭자라는 게 있습니다. 이 파라볼릭자라는 게 월봉상으로 놓고 보면 얼마에 놓여 있냐면요. 17,081원에 놓여 있어요. 그러니까 17,000원에 놓여 있다고 보시면 돼요. 단기적으로 보면 17,000원에 매도예요. 매도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저는 좀 중기적인 관점에서 놓고 본다면 이 종목은 앞전 고점 돌파 18,350원 돌파 충분히 나올 수가 있어요. 좀 중기적인 관점은요. 19,000원 이상을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짧게 보시려면 17,000원 정도 보는 전략. 다만 이 종목은 제가 봤을 때는 17,000원 정도 넘어가게 되면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부의 지분이 매각이 나오기 때문에 같은 은행주를 매매하시려면 가장 싼 은행주가 우리은행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은행으로 이양은행주를 가져가시려면 우리은행으로 교체하는 그런 전략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네, 시청자님. 네네. 반등치도 17,000원 적으로 잡아주셨고 예. 종목 교체 시에 그러니까 은행주를 보고 계시다면 네. 다른 쪽으로도 생각해보자라는 의견 같이 네. 참고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수익 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기업은행 생각보다는 좀 낮은 목표치지만 그래도 좋은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우리 응답하라 702님 사연 가볼까요? 포스코 플랜텍입니다. 4,800원에 들어가셔서 30%신데요. 네, 계속해서 좀 급락 시세가 이어지고요. 오늘장에서도 하한가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포스코 플랜텍은 상당히 좀 기업 분위기가 좋지가 않은데요. 거의 너무 많이 손실이 나셔서 지금 어떻게 회복을 해야 될지 자세한 전략 한번 듣겠습니다. 네, 금산 전문가님, 포스코 플랜텍 어떤 대응이 지금 최선일까요? 예, 지금 이제 우리가 그 개인들이 그 주식을 투자할 때 잊어서는 안 될 제가 몇 가지 내용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 보통 개인들이 이 차트만 가지고 매매를 하시는데 그 차트 매매해가지고는 여러분들 절대 수익을 낼 수 없습니다. 차트대로 가면은 다 돈을 벌어야 되는데 왜 돈을 못 벌어요?
그거는 주식을 입문하실 때 더하기 빼기를 먼저 배우시고 난 다음에 곱하기 나누기를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주식이 입문할 때 더하기 빼기도 지금 완전히 습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곱하기 나누기로 나가려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만큼 이 차트라는 것은요, 차트를 봐서 수익을 내기가 이게 쉽지 않아요. 한번 보십시오. 종목을 여러분들이 선택하실 때 가장 먼저 봐야 될 것이 재무제표잖아요. 재무제표 한번 보십시오. 이 종목을 투자할 수 있는 기업인가 아닌가를 한눈에 알 수가 있잖아요. 왜 재무제표는 안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재무제표를 보면 이 기업을 내가 투자를 해야 될 기업인가, 투자를 해야 되지 않아야 될 기업인가 한눈에 볼 수가 있잖아요. 먼저 손익계산서를 보시면 손익계산서가 2013년도에 보시면 영업손실이 마이너스 630억이에요. 지난해 영업손실이 1891억입니다. 그러니까 2013년보다도 2014년이 더 안 좋아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세전계속 사업이익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흔히들 예전에 보면은 이 경상이익입니다. 경상이익 보세요. 지금 4년 동안 적자지 않습니까? 그 다음 맨 마지막에 단기 순이익을 보십시오. 지금 4년 동안 적자를 보이고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BS, 대차 대조표를 한번 놓고 보면 지금 단기 차입금이 1,559억입니다. 기업이 지금 돈을 벌지도 못한 상태에서 이자 비용이 얼마나 나가겠습니까? 기업에서 전혀 이익을 내지 못하는 기업이 지금 이자 비용만 계속해서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맨 마지막으로 볼 게 우리가 현금 흐름표를 봐야 되지 않습니까? 현금 흐름표 한번 보십시오. 기가 찹니다. 기가 차. 이 현금 흐름표를 보면 기가 찹니다. 과연 여기다가 어떻게 투자를 했을까? 과연 여기다가 어떤 마음으로 이 종목을 투자를 했을까? 지금 현금 흐름표 보시면 기업이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지금 영업활동으로 일어난 현금 흐름이 다 마이너스입니다. 이거는 문제가 있다 봐야 되죠.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봐야 되는 거고요. 물론 이게 포스코 계열입니다. 업황 자체를 놓고 보시면 업황도 사실은 지금 전혀 업황도 따라주지 않고 있어요. 요거는 저는 웬만하면은 제가 기업을 가져가라고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웬만하면 저는 가져가라고 해요, 주식은. 근데 이건 아닙니다. 제가 아니라고 할 때는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게 전문가가 할 일입니다. 안 되는 주식을 눈치 봐가면서 많이 빠졌으니까 반등을 주겠지 생각하고 가져가라고 하는 것은 그건 아주 잘못된 거죠. 아니면 아니라고 이야기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요거는 이렇게 하십시오. 오늘 지금 현재 하한가에 들어가 있는데요. 이거는 한번 기술적인 반등은 한번 시도는 될 것 같아요. 지금 매수가가 4,800원이면 지금 주가가 2,155원이니까 손실이 크잖아요. 손실이 크니까 제가 여기서 매도하라고 말을 못 하겠어요. 나중에 또 기업이 주가가 반대로 또 올라가면 또 제 욕을 많이 할 거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이 종목은요, 물량을 줄이세요. 물량을. 지금 30%라는 자금 자체가 이게 적은 게 아닙니다. 30%라는 것은 내 투자 원금의 3분의 1을 여기다 투자했다는 건데, 일단 이 물량이요, 이게 적은 물량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일단은 반등을 준다면 일단 매도하시고요, 빠져나오세요. 반등을 준다면, 그러니까 주식을 손해를 보더라도 가져갈 수 있는 주식이 있고요, 손해를 보더라도 가감하게 손절하고 나오는 종목이 있어야 돼요. 그게 투자가 이 원칙이 명확해야 됩니다. 원칙이라는 게 명확해야 돼요. 빠져도 가져갈 수 있는 주식은 가져가시면 돼요. 그러나 빠져도 가져가지 못할 종목군들은 가감하게 손절을 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기업 업황이나 놓고 봤을 때 이 기업의 제반적인 이런 재무제표를 놓고 봤을 때 이거는 반등을 주더라도 그 반등 폭이 약하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매도하는 쪽에서 제가 포커스를 맞추고 제가 진단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등 시 종목 교체 빠져나오자는 전략 칠봉이님 한 번쯤 고려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운 내시길 바랄게요. 셀레님도 출첵을 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라면서 인사 남겨주셨는데요. 월요일 잘 보내고 계신가요? 반갑습니다. 제 앞으로 온 사연 함께 할게요. 좀 답답한 사연인데요. 여러분들의 의견도 같이 좀 듣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달콤한 연휴를 보내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사건이 있어서 올립니다. 말로만 듣던 반려견이 버려지는 장면을 목격했어요. 강원도로 달려간 저희 네 가족은 평창 휴게소에 잠깐 들러서 맛있는 우동과 핫바를 먹었습니다. 2차 속도를 내보자 라는 기분으로 차에 타려고 주차장으로 돌아가는데 차가 많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떤 흰색 차량에서 강아지 한 마리가 내리더군요. 이와 함께 차 안에서는 이 소세지 같은 음식이 바깥쪽으로 던져졌고 그 강아지가 그 먹이를 물러 뛰어내려갔습니다. 아, 귀엽다 하면서 강아지만 한참 쳐다보고 그 강아지는 소시지를 먹더라고요. 그런데 다시 돌아봤더니 그 차는 문을 닫고 출발했습니다. 정말 황당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차량 번호까지는 모르지만 어떤 차였는지 색깔까지 저희는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신고도 해볼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정말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정말 황당하네요. 그렇죠? 사실 연휴 기간 혹은 바캉스 휴가철에 반려견이 많이 좀 버려진다는 이야기들을 저도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눈앞에서 보게 되면 따라가야 될 것 같아요. 정말. 그렇죠? 차량 넘버만 아셔도 아마 주인을 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정말 답답합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되게 답답하다고 속상하다고 이렇게 남겨주셨는데요. 저도 강아지를 키우는 입장에서 이건 정말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방송을 보실 거라고는 저도 생각을 못 하겠습니다. 예측을 못 하겠습니다만 만약 보고 계시다면 찾으러 가야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참 너무 당황스럽네요. 그렇죠?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일 없으시죠? 저희 이런 것들 보게 되면 고발하고 잘 차량을 적어놨다가 신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아니면 다른 주인을 찾던가 여러 가지 방법을 좀 강구해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연휴가 기니까 많은 분들 좀 반성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분들은. 종목 상담 갔다가요. 시청자분들께서 게시판에 많은 이야기를 남겨주고 계시네요. 종목 상담 가보도록 할게요. 자, 전화입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예, 차바이오텍이요. 아, 예, 매수가 비중은요, 시청자님? 17,200원에 10%. 네. 오늘 배아줄기 세포 저게 딱 올라가더니 네. 다시 또 빠지네. 알겠습니다. 종목에 좀 급등락이 하루 동안에도 있는데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궁금하신 거죠? 바로 살펴드릴게요. 예. 자, 이 종목은 부장 전문가 연결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초량주 클럽의 부장입니다. 네, 차바이오텍 줄기세포 관련해서 이슈가 되더니 다시 하락으로 발을 잡았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될지 궁금해하시네요. 예, 동사는 이제 차바이오엔, 차바이오텍으로 사명 변경됐는데요. 사실 이제 이렇게 배아줄기 세포를 개발해서 성공했다. 그래서 실명 치료가 가능하다. 이게 지금까지 나온 거는 이제 어디까지나 학술지에 발표된 거고,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그 발표돼서 언제금 상용화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죠. 그런 측면이 많이 속아봤습니다. 그동안에 황우석 씨부터 해가지고 엄청난 시장에서 거의 증명이 안 된 상용화로 되기까지는 검증이 안 됐던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재료는 되지만 단발성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죠. 특히나 이제 차바이오텍 같은 경우에 실적이 별로 좋지 않아요. 3,400억의 매출을 올려가지고 영업이익 117억짜리 2014년으로 봤을 때는 매년 4,700억, 3,800억, 3,400억 매출액도 감소하고 영업이익도 계속 390억대에서 110억대인데 단기 순이익도 2012년 230억, 2014년 20억인데 말이죠. 금년에 예상하는 것은 3,600억 정도 10%도 안 되는 매출액 신장률과 또 가서 영업이익은 직전 117억이기 때문에 한 250억 정도 예상되는데 그것을 달성하기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그러나 지금 봐서는 이런 재료로 움직이는 종목이지 정상적으로 실적이라든가 성장성이 너무 좋은 데 비해서 시장 가격이 현재
저평가됐다 이런 거하고 전혀 관계 없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기관하고 외국인은 당연히 팔겠죠. 예, 찾으랍니다. 자, 차 바이오텍의 기술적인 부분을 본다면 2015년 12,000원대부터 주가가 18,000원 넘어서 18,750원까지 고점을 만들고 61선 지지하는 종목이에요. 좀 길어요. 수급 차트를 보시면은 61선을 지지 기반으로 해서 올라가는 종목이다 보니까 5선 생명선과 21선 보조선 이런 등등의 제지표가 상당히 불안하게 움직이는 그런 종목이죠. 따라서 저는 이 종목을 제가 봤을 때 17,200원에 지금 비중도 10%밖에 안 되니까 16,000원이 무너지거나 또는 61선이 지금 붙어있는 자리가 15,500원 자리니까요. 여기 지지 못 받으면 리스크 관리가 들어가야 되고 반등이 들어와도 17,500원에서 18,000원은 매물이 많기 때문에 거기서 한번 쉬어가는 게 좋지 않겠는가. 본전에서 18,000원까지 오면은 비중 축소 의견 제시합니다. 예. 네, 시청자님. 예, 네, 비중 축소로 조금씩 보수적으로 대응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목표치 17,000원에서 17,200원에서 18,000원 제시됐습니다. 다음 종목은 저희 필명 빅그레이스님의 간절한 소망을 담아서 종목 가보도록 할게요. 유니테스트 14,000원에 30% 신고가 종목이죠. 좋은 수익 보고 계시는데 상당히 대응하기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자, 좋은 전략 드릴게요. 부장 전문가님, 유니테스트 얼마까지 들고 가야 될지 참 어렵습니다. 예, 유니테스트 많이 올랐지만은 지금도 보유하거나 매수에 접근할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부정의 추세가 기법으로 봤을 때는 이 종목은 대시세 발산형에 들어가기 때문에 수익을 키우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가 16,300원이고 14,000원에 사셔서 좀 수익을 많이 키우고 있고 비중도 많은데 자, 수익을 계속 키우고요. 동 종목은 반도체 검사 장비 쪽이 주 제품 생산이고 반도체에서 이제 전공종이 있고 후공종이 있다면 여기는 후공종 쪽이 가장 핵심 분인데 이 메모리 모듈 테스터라든가 이쪽 분야에서는 동사의 제품이 상당히 기술적으로 업계에서는 정평이 나기 때문에 이 종목은 수급 측면에서의 기관이 지금 대량 매집을 하고 있는 상태고 주가로서는 16,300원입니다. 저는 적극적인 매수 관점보다는 보유하고 있으니까 잘 키우는 전략. 목표가는 사상 최고가 자리인데요. 일단은 직전 고점이 2만 원에서는 매물이 좀 있어요. 네, 거기는 좀 차익 실현하고자 하는 매물도 좀 있고 EPS 증가율이 빠르기는 하나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좀 과도한 욕심은 좀 지금 자리는 좀 어울리지 않고요. 일단은 단기적인 관점에서 좀 짧게 3개월 정도의 목표가를 본다면 2만 원 근처가 될 것 같습니다. 중기적으로는 3개월 이상이 되겠죠. 보이는 자리까지는 2만 원 목표까지 제시하고 손절은 없습니다. 네. 수익을 극대화해보자 2만 원까지 목표치 제시되고 있습니다. 가져가시면서 아마 가는 동안에도 불안하실 것 같은데 조금 더 오르게 된다면 또 문의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은 수익 내세요, 빅그레이스님. 두 종목도 살펴드렸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보이는 라디오 어이즈 정오의 데이트 함께하고 계세요. 네, 월요일에 오감만족 데이트는 맛있는 레시피로 여러분들과 데이트를 함께 해볼까 합니다. 요즘에 특히나 이제 황금 연휴 겹치게 되면서 지금 우리 투자자분들은 사실 전략을 수정하고 계시지만 나들이 가신 분들 상당히 많거든요. 요즘은 좀 밖에서 해오는 음식들이 잘 되어 있어서 사실 도시락을 싸갖고 나가시는 분들이 많진 않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요, 그때 추억을 좀 회상해보고자 집에서 놀고 있는 도시락통을 좀 재밌게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아무래도 나들이 음식 하면은 퀴는 김밥 아닐까요? 여기 중에서도 먹을수록 이렇게 흥겨워진다는 웨이브 김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웨이브라고 상상 안 되시죠? 네, 이렇게 알맹이 속에 물결치는 햄이 있기 때문에 바로 웨이브 김밥이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조금 평범할 수 있는 이 김밥의 맛을 홀그레인 머스터드가 아주 맛있게 톡 쏘는 그런 맛을 강조해 주거든요. 지금부터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재료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김밥용 김 필요하고요. 즉석 밥 당연히 필요하고요. 슬라이스 햄은 한 팩, 당근 오이 반 개씩, 마트에 가면 꼬들꼬들하게 생긴 그 단무지 있어요. 이것도 한 팩 준비해 주시고요. 우엉 3줄, 마요네즈, 고춧가루, 홀그레인 머스터드와 깨, 참기름, 소금까지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김밥 재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단계부터 가겠습니다. 재료 손질 필요하겠죠. 오이는 채를 오이는 길게 써셔야 됩니다. 채 썰면 안 돼요. 길게 썰어주시고요. 안에 씨를 살짝 빼주십니다. 그리고 당근은 채 썰어서 이렇게 소금과 함께 살짝만 볶아주시면 씹기에 더욱더 식감이 좋으니까 같이 볶아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이 꼬들꼬들 단무지를 그냥 넣으면 맛있지만 더 맛있게 양념을 하기 위해서 고춧가루와 통깨, 참기름을 넣어서 살짝은 양념을 해주시면 이렇게 주황색, 빨간색의 단무지로 변하니까요. 두 번째 단무지를 다듬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요. 이 김밥에 넣을 밥을 양념해 줄 건데요. 어렸을 때 김밥 하고 계신 어머님 옆에서 이 밥만 먹어도 맛있는 거 아시죠? 이 간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여기에는 참기름과 통깨 살짝 넣어주시고요. 부족하면 간을 살짝만 넣어서 소금 조금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재료는 완성이 됐어요. 이제 말아주시기만 하면 될 겁니다. 요 많은 게 참 중요한 핵심 포인트인데 김을 먼저 널찍하게 펴주시고요. 밥을 거기에 뭉치지 않게 솔솔솔솔 주걱으로 펴서 발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위에요. 당근, 오이, 우엉, 꼬들 단무지를 차례로 착착착착 올려주세요. 맛있겠죠? 그리고 여섯 번째는요. 이 웨이브 김밥의 가장 핵심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슬라이스 햄을 접었다 폈다 해가지고 이렇게 웨이브를 살짝 파도 타듯이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김밥 소스를 또 올릴 건데요. 이 참치 마요 할 때 그 마요네즈 진짜 맛있잖아요. 마요네즈를 반 넣어주시고요. 그림에서 보이시죠? 반은 홀그레인 머스터드, 약간 톡 쏘는 맛을 위해서 양쪽에 발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호에 따라서 같이 바르셔도 맛있는 맛이 탄생하니까요. 시도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소스까지 올렸으면 돌돌돌 말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꾹꾹 누르시면서 정성스럽게 말아주시고요. 딱 자르면 이렇게 햄이 물결치는 모양으로 웨이브 김밥이 완성됩니다. 한 입에 쏙 드시면 그야말로 완성입니다. 옛날 기분을 좀 추억해보면서 가족들과 도시락만 싸들고 앞에 공원만 나가도 사실 소풍이잖아요. 오늘 그 기분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감만족 데이트에서 맛있게 김밥을 말아봤습니다. 자, 별아별아님께서 채택해 주셨네요. 웨이브 김밥으로 찜 했습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아우, 감사합니다. 오늘 의상이랑도 잘 맞는다고 해주셨어요. 김밥 생각나시나요? 오늘 꼭 한번 드셔보세요. 웨이브 김밥. 자, 지금 종목도 들어오네요. 하나씩 또 이제 거의 마칠 시간 됐죠. 바로 해결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어떤 거 궁금하세요? 네, 세아 IMC를 12,700원에 20%를 가지고 있는데요. 네. 자꾸만 이렇게 내려가서 지금 실적이 어떤지 좀 궁금해서요. 구체적인 기업 펀더멘털이 많이 흔들리고 있는지 궁금하신 거죠? 네네. 네, 바로 살펴드리도록 할게요. 16,700원에 20%. 아, 걱정되실 것 같습니다. 하나투자증권 황정훈 과장께 여쭤볼게요.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나투자증권 황정훈입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 고민 많으실 것 같습니다. 세화 IMC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길래 이렇게 하락을 하는 건지 전망, 전략 살펴주시죠. 예, 세화 EMC 이제 뭐 신규 상장 종목이죠. 지금 신규 상장 이후에 뭐 이렇다 주가 모습을 좀 보이지 못하다가 최근에 좀 많이 밀렸습니다. 공모가까지 밑으로 빠져버렸고 지금 현재가가 이제 14,950원 손실 중이신데요. 일단 기술적으로는 이제 전저점을 이탈할 때, 그러니까 어제였겠죠. 지난주 목요일 그때 좀 다소 좀 비중 축소가 좀 들어갔어야 됐다고 보여집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지금 계속 뭐 양매도 상태이고요. 소폭이긴 하지만 양매도 상태였고 기술적인 부분에 전저점 이탈 시 좀 비중을 좀 약간 줄이셨어야 됐다고 보여지고요. 실적은 아마 이제 월 말쯤에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전 분기를 고려했을 때 한 22일이나 26일 그 주변으로 해서 이제 발표가 될 텐데요. 지금 이 타이어 부품주입니다. 타이어의 부품주니까 당연히 타이어 주식인 이제 한국 타이어나 넥센 타이어, 금호 타이어 주가를 같이 보시면서 좀 보셔야 되는데 다 지금 좋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지금 뭐 이번 1분기 실적은 전년 대비해서 좀 나아질 것으로 보여지고 사실 지금 이 15,000원 정도의 가격대는 지금 실적 대비 분명히 저평가 구간이 맞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조금 더 지나간다면은 요 구간 라인은 좀 저평가 구간이기 때문에 그래도 여기서 추가 하락보다는 지지되고 점차적으로는 좀 개선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여기서 뭐 더 밀리게 되면 13,000원대면은 이제 PBR 1배가 하해되는 그러니까 자산 가치에 못 미치는 수준인데 그 정도로 뭐 회사 상황이 좋지 않다라고는 보이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 대비 분명 실적은 나아지고 있고 분명히 지금의 가격대는 지금 실적과 자산 가치 대비 거의 뭐 평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국면이긴 하다. 다만 기술적인 측면에서 전저점을 이탈했기 때문에 또 외국인과 기관들이 계속 매도가 나오고 있고 전방 산업인 한국타이어나 뭐 금호타이어 이쪽에 지금 주가 흐름이 좋지 못하다라는 측면에서 투자 매력도는 좀 떨어진다. 가격은 저가이지만 좀 매력은 떨어지는 상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현 시점에서는 일단 보유 관점으로 좀 보시는 게 좋겠고요. 15,000원을 좀 지지를 좀 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여집니다. 15,000원 라인에서는. 그래서 보유하시되 여기서 한 번 더 크게 밀리게 된다면은 그때는 정말 좀 비중을 일단 축소하시고 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일단 보유 관점 그리고 좀 15,000원 라인을 좀 중기적으로 좀 지켜지는지 여부를 좀 체크하시면서 보유 관점. 다만 큰 투자 매력이 지금 보이는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추가 비중은 싣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일단 그 전저점 라인이었던 한 16,000원 그리고 또 매수하신 가격대 부근 이 부근에서는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부근에서 또 비중을 좀 축소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네. 제가 자세하게 좀 살펴드렸습니다. 15,000원 깨지지 않는 이상 보유 관점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세와 IMC까지 또 전략 드렸습니다. 게시판 한 종목 더 갈까요? 6141님의 종목 근화제약입니다. 22,000원에 50% 담고 계십니다. 최근 좀 반등 주고 있죠? 바로 여쭤볼게요. 과장님, 이번에 근화제약 다시 한번 반등 좀 강하게 노려볼 수 있을까요? 예, 뭐 근화제약 뭐 최근에 뭐 자회사 뭐 드림파마의 뭐 합병 계약 승인 뭐 이런 뉴스들이 있었고 지금은 이제 코스닥 시장이 오늘 이제 크게 흔들리고 있고 또 뭐 주요 뭐 바이오 종목들 코스닥의 바이오 종목들은 또 뭐 희비가 좀 엇갈리고 있는데 일단 제약주들은 그래도 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약주는 그래도 좀 다르다라는 관점에서 좀 괜찮은 모습이고요. 근화제약도 뭐 그런 모습입니다. 다만 이제 실적 대비해서는 지금 주가 상태가 좀 상당히 좀 비싼 상태입니다. 작년도에 이제 적자였고요. 올해는 여러 가지 뭐 좋은 뭐 신약이라든가 좋은 소식으로 함께 이제 작년보다는 좀 좋아질 것이다. 이런 좀 기대감이 좀 작용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뭐 적정 주가를 딱 뭐 실적으로 맞춰서 계산하기는 좀 어렵지만 현 시점에서는 일단 좀 보유 관점으로 좀 보시는 것이 좋겠고 제약주는 아직은 좀 괜찮다. 또 근화제약도 지금의 상태는 괜찮다라고 보여지고 일단 전 고점 라인이 25,000원 라인 요 정도 라인은 좀 비중을 축소하시는 목표가 단기 목표가 라인으로 좀 잡으시면 좋겠고요. 보유 관점이고 2만 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다시 한번 좀 재반등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보유 관점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대로 좀 가져가 보자. 근화제약 들고 계신 우리 6141님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종목이었습니다. 오늘 정리해서 살펴드린 종목은요. 참고사항일 뿐 최종 판단의 책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있다는 점 마지막까지 양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1시간이 훅 지나갔네요. 이번 주에 내일 또 휴일이 있어서 한 주가 너무너무 짧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대 잊지 마시고 수요일까지 또 기다려 주시길 바랄게요. 내일은 즐거운 어린이날입니다. 저희 다 같이 동심으로 돌아가서 조금 바보같이 즐겁게 하루를 즐기는 그런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요일도 즐겁게 보내시고요. 수요일 12시 정오의 데이트 기다리고 있을게요.